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확실히 휴일에 일을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합니다. 사실 뭐 저는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평일에 일을 하든 뭐 휴일에 일을 하든 사실 똑같긴 하거든요.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빨간 날이라고 하는 게 주는 뭔가 여유로움, 느긋함 이런 것들이 참 기분을 다르게 한다랄까요?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좀 더 생각해 보면 참 휴일이라는 게 참 정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?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의 휴일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여유로움으로 좀 일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뭐 좋은 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좀 흥미로운 기사가 보여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바닥 찍고 박스권 돌입했느냐 전보다 0.05% 올랐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. 기자님 이름이 참 눈길이 가네요. 자, 아무튼 이 매매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고요. 집값이 이제 바닥을 지나서 박스권에 접어든 게 아니냐. 그래서 뭐 달성군도 중위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기사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고요. 그럼 좋은 곳부터 먼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의 특징이다 보니까 달성군까지 평균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바닥이 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뭐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.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세 체크를 매일 할 건데 웬만한 곳들이 좀 이 저점들을 다졌던 게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게 조금 당연히 느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. 혹은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거래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서구와 남구를 제외하고 6군데는 모두 일제히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. 한 교수님께서 준공 5년 이하의 신축과 수성구 역세권 선호 등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양극화 현상도 보인다. 좋은 게 먼저 거래된다라는 거죠. 뭐 사실 우리의 행동도 가만히 보면 똑같거든요. 일단 가격 여부를 떠나가지고 뭐 대구 사람이라면 흔히 로망이라고 하는 게 뭐 범사 만삼에 살고 싶다라거나 혹은 범어역 주변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. 그래서 뭐 돈이 없어도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건데 가격대들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야 원래는 정말 바라보기 힘든 아파트들이 이제는 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올해 초를 중심으로 이런 범어 내거리 주변 그리고 범사 만삼 이런 핵심지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된 경향이 있었고요. 그런 것들 다음 차례로 이제 접근했던 것들이 그 조금씩 더 거리를 넓혀가면서 신축구 아파트라거나 혹은 비수성구의 대장급들이 거래량들이 이제 받침되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이 호가를 치고 올라간 모습입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원래는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못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푸념들 혹은 아쉬움들 이런 게 많이 들려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정해져 있죠. 계속해서 이 시세 기준들을 새롭게 갱신해서 나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무엇이냐. 결국 어떤 특징도 있냐면은 이게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맞았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직까지 시세가 안 올랐다면 사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. 그 뜻이 무엇이냐. 시세가 안 오른 것 중에서도 분명히 괜찮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늘 기회는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것들이 뭐 차차 올라가게 된다라면 같은 상황의 반복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른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직 안 오른 것 중에서 기회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요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게 바로 뭐 제 유튜브를 보는 이유고 또 공부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흔히 이런 가격대들이 조금 오르려면 우리가 거래량에 있어서 변화가 참 중요하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거래량 흐름을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. 지금이 8월 달인데 보통 바로바로 뭐 확인하기는 좀 힘들고요. 우리 잔금 같은 것도 보통 2, 3개월 이후에 치르게 되다 보니까
빨라도 이제 한 2달 전까지의 거래량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1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금 월별 거래량이 한 평균 2,000건씩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리가 보통 대구에서 뭐 10년 이상 거래된 거에 평균치에 도달했다라고 보이는 수치거든요. 그래서 거래량이 꽤나 회복했다 보니까 왜 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가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. 이런 전반적인 해석들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1월달, 2월달, 3월달 이럴 때는 이제 어떤 게 많이 거래되었느냐,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들 그리고 싼 것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맞았을 때 먼저 거래된 것들이 있었다겠죠.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되었고 지금 이 이후에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거래되냐면 그런 신축들이 오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준신축급들이 많이 거래되기도 시작했고요.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도 신축급이 그 정도 가격이면 이 구축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어느 정도 저점의 형태가 띄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실거래가 내역들을 뭐 매달 말씀드리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던 것은 최근에는 이 구축들 싼 것 있잖아요. 한 2, 3억대 물건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점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다만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보기에는 좀 힘들다겠죠. 대구 시장이 조금씩은 훈풍이 돌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오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. 특히 이제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혹은 우리 한국의 주담대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오른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. 이제 대부분의 것들 조금은 저점을 찍어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입지에 대한 서열화라든지 아니면 가격 순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요즘 참 많이 들리는 표현이 살 수 있었는데 이거인 것 같습니다. 살 수 있었는데 못 샀다, 올랐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또 꾸준히 했던 입장에서 기회는 항상 있다. 우리가 그 기회를 못 보는 것은 시야가 조금 좁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최선은 시야를 넓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많이 알아보시고 또 많이 묻고 제 유튜브도 꾸준히 보신다라면 그런 것들을 금방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거래가 꽤 되기 시작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갈아타기 하기 참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진지하게 내가 어떤 곳을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아무튼 그런 내용들도 제가 매일 영상을 찍다 보니까 서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